217쪽 제5편 익직입니다. 익직모죠. 익직모인데 모는 생략되어 있는 글자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대우모, 고요모, 익직 이렇게 세 편을 통틀어서 삼모라고 불리우는 글입니다. 여기 보면 근문, 고문의 계유로돼 다 있는데 단 근문은 합어 고요모하니 원래 지금의 근문은 그 원래가 고요모편에 합해져 있었으니 바로 그 밑에 나오는 제1장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재왈 레우여 여역 창언은 이라고 하는 이 말, 첫 번째 나오는 그 문단의 말은 정려 상편 말 그 다음 문세 접속이라 정이 바로 위편의 끝에 있는 그 문장과 접속해 있었느니라. 옛적에 고자의 그 간 책을 이 죽 위지하니 그저 죽 대나무로서 만들었으니 이 소편지 간을 그 편집한 간을 불가히 달아 가히 많게 할 수는 없었느니라. 그러므로 이 이지하니 다스려서 둘로 하였으니 비유여 기간예라. 그 나눈 것에 대해서 별다른 뭐 뜻이 있는 것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많고 적음에 따라서 뭐 붙이기도 하고 떼어놓기도 하고 그랬을 뿐이라라는 거죠. 우칭 익직인이 좌기 성공하여 인이 명편이라. 자, 우가 그 익과 직 두 사람을 두 사람이 좌기 성공하여 도와서, 다시 말해서 우가 치수 사업을 할 때 익과 직 두 사람이 그 공을 이루음을 도와서 칭찬한 것으로 인하여 명편이라 이름을 편명으로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지금 이 익직모에 나오는 내용, 앞에 나오는 대우모나 고요모나 다 마찬가지지만은 자, 순임금의 조정에서 이 신하들이 다 함께 같이 모여서 지금 얘기하는 내용들이죠. 서로에 대해서 자, 이 간할 것 간하고 그 다음에 그 바로잡을 것들을 이렇게 바로잡으라라고 하면서 서로의 경계의 말을 나누는 내용입니다. 1장 같이 읽어보죠. 재왈 레하라 우여 여역 창언하라 우배왈 도라 제여 여하언하리 있고 여사일 자자하노이다. 고요왈 우라 여하오 우왈 홍수 도천하여 호호 회산 양릉하여 하민 혼점이어든 여승 사제하여 수산 간목하고 기익으로 주서 선식하며 여결 구천하여 거사예하여 준견회하여 거천하고 기직으로 파하여 주서 간식 선식하고 무천 유무하여 화거하니 증민이 내입하여 만방이 자게 하나이다. 고요왈 유라 사여의 창언하노라. 이제 앞서서 우를 자 섭정에 맡기고 그 다음에 재활 하면 순임금이죠. 순임금이 말씀하시기를 레하라 우여 여역 창언하라. 자 오거라 우여 그대 또한 아름다운 말을 하거라. 그러면 그간에 이제 이룬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려줘라. 다시 한번이라도 한번 들려줘라 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가 아마 치수 사업을 마치고 난 뒤에 아마 이제 우가 그동안 행했던 일에 대해서 그 얘기할 것을 지금 주문한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우 배왈 도라 여여 여하언하리 있고 했더니 우가 절하여 말하기를 임금이시여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사일 자자하노이다. 저는 날마다 힘쓸 것을 생각하였나이다. 그것뿐이지 제가 뭐 굳이 뭐 자랑할 거리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고요할 우라 하여오.
그랬더니 어찌하였소? 구체적으로 그 치수사업, 그죠? 그 많은 땅을 다니면서 어떻게 치수사업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그 말 좀 들려주소.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죠. 여하오. 5월 홍수 도천하여 호호 회산 양능하여 하민 혼점이어든 여승 사제하여 수산 간목하고 이렇게 돼 있죠. 홍수 도천하여 그러면은 큰 물이 하늘을 넘실넘실하면서 그죠. 하늘을 덮어서 하늘을 넘실넘실 하늘까지 차서 뭐 도 그러면은 뭐 그 물로 다 잠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까지 덮쳐서 호호 양산 호호 그러면은 이제 큰 물이 넘실넘실한다 이런 뜻으로 해서 보면 되겠죠. 넘실넘실 회산 산을 삼키고 산을 품었다라는 건 산을 삼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산을 삼키고 양능하여 언덕을 넘어서 그런데 양자가 그 앞에다 말맞자를 쓰면 말 뒤꿈치 양이라고 해서 말 뒤꿈치에 보면 하얀 부분이 드러나죠. 자, 양이라고 하는 글자가 원래 저 농사 지을 때 남자들 같은 경우가 위통 풀어 헤치고 그 옷을 그 여기 보면 이렇게는 오디자죠. 오디자고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앞 가슴 드러나고 배 드러나는 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허옇게 드러난 곳이니까 그 언덕을 양했다라고 하는 것은 언덕은 원래 산으로 해서 멀리서 보면 좀 거무스름하게 보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물이 넘쳐서 흘러가니까 허옇게 보였다 이런 뜻으로 해서 그러니까 언덕을 넘어서 아래 백성들이 혼점이거든. 그래서 넘실넘실해서 아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저 위에 조정해서 볼 때는 저 아래 지위로 표현하자면 아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그 다음에 혼점 어지럽게 그 물에 잠겨서 이렇게 되죠. 어지럽게 물에 잠겼다라고 하는 것은 온통 수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내용은 이미 요전편에서 요임금이 그 당시의 홍수 상황을 표현하실 때 이 말씀 그대로 썼죠. 그 123쪽 요전편 11장 찾으셨나요? 11장에 보면은 재활 아사기여 자사기여 뭐라고 했나요? 이 물이 넘실넘실할 때는 상상이라 읽으라 그랬죠. 상상 홍수 방하라여 탕탕 회산 양릉하여 호 도천일세 하민 기자하나니라고 해서 쓴 내용이 있었습니다. 문장은 조금 달라졌지만 상상 홍수 방할이라고 하는 내용을 여기서 홍수 도천 어디 저 뒤에 있는 내용까지 호호 도천 여기까지 다 합쳐가지고 여기서는 홍수 도천하여 호회산 양능하여 하면서 문장은 조금 바뀌었는데요. 내용은 대동소이하게 비슷하게 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엄청난 그 홍수에 대해서 아마 그 인식했던 내용들이 거의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가 그 한참 뒤에 그러니까 우가 몇 년 만에 치수사업을 이뤘다 그랬죠? 그건 아버지까지 합쳐서 8년 만이죠. 8년 동안이니까 그 8년 동안에 그 마침내 다 이루고 난 뒤에도 당시에 엄청났던 그 홍수에 대한 인식이 워낙 그 강했기 때문에 인식된 내용들이 비슷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홍수 사업을 책임지고 여승 사제하여 수산 간목하고 이렇게 되죠. 내가 네 가지 탈거리들을 타고서 자, 산을 따라서 산을 쭉 따라가면서 간목 나무를 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물길은 물길대로이고 자 이제 어쨌든 뭐 물이건 길이건 이건 전혀 이게 저기 뭐야 그 구벌이 안 가니까 어쨌든 지금은 대체로 배를 타고 가거나 물 빠진다 하더라도 이미 미끌미끌 해가지고 그냥 맨발로는 다닐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물로 가득 잠겨 있는 곳에다가 물길을 틔워서 그 사이로 배로 가려면은 일단 나무부터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물에다가 길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산을 따라서 나무를 베었다 그랬는데 여기서 네 가지 탈거리라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먼저 보실까요? 그 다음 218쪽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두 번째 문단에 사제는 이렇게 돼서 네 가지 탈 것은 뭐가 되냐면은
수승주와 자 물에서는 배를 타는 것이고 그러니까 물에서는 배이고 그 다음에 육지에서는 승거 육지에서는 수레를 타고 수레는 이제 바퀴가 있으니까 높이 이렇게 돼서 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무태서는 하면 이제 물이 잠기지 않은 곳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진흙벌로 돼 있는 곳은 이 순하고 돼 있는데요. 진벌에서는 뭐냐면은 그 썰매, 다시 말해서 뻘썰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뻘썰매를 타고 그 뻘썰매는 아마 지금 요 219쪽에는 그림 있죠. 자, 이 그림은 제가 그 어디 블로그에서 하나 따온 건데 그 어디냐면은 우리나라에서 뻘이 제일 발달된 곳 쪽, 저 서해 쪽. 여기는 지금 전라도 지역인데요. 전라도 지역에서 그 우리 조개 캐는 거 있죠. 무슨 조개죠? 꼬막. 꼬막 캘 때 바로 이 뻘썰매를 타고 다닌답니다. 그러니까 뻘 위에다 발 하나 올려놓고 나머지 발로 이렇게 밀면서 가는 거예요. 밀면 발을 위에다 놓고 밀면서 계속 가면서 이제 막 채취하는 거죠. 그냥 뻘이 워낙 그 많은 곳은 뻘 농도가 진한 곳은 한번 발 빠지면은 빼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때 뻘썰매를 타고 다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산승류라 그랬습니다. 산에서는 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징박은 신발을 타는 것이라 그랬는데요. 제가 그냥 여기서는 남학신 그랬는데 단순한 남학신이 아니라 요게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백제 무덤에는 220쪽 한번 보세요. 우리가 백제 부장품 가운데 하나 나오는 것 중에 가야나 백제 지역에서 나오는 걸 보면은 이 금동 신발이 하나 부장품으로 금동 신발이 들어가고 그 밑에 이렇게 징을 박은 신발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부장품이라고 할 때 부장품은 원래 그냥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쓰던 것들을 별도로 부장품으로 만드는 거죠. 이제 작게 만들거나 뭐 같은 형태로 만들거나 하는 건데 실제로 신을 때는 뭐 금이 조금 신축성이 있으니까는 금을 신기도 하겠죠. 그러면 이 징박은 신발은 보통 언제 우리가 쓰느냐면은 그 겨울에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요새 아이젠 같은 거 차잖아요. 그죠? 눈길 가거나 할 때.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요 상황이 지금 물에 한번 잠겼다가 우리가 어떻게 돼? 지금 그 빠진 곳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미끄러울 겁니다. 그죠? 산을 오르는데 그래서 오르고 내릴 때 그래서 이 징 신발을 신었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백제나 가야 같은 데서 나오는 이 금동 신발 같은 경우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반도 땅이 워낙 산이 많기 때문에 평소에 이 군주가 산을 그 무슨 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이제 산을 오르고 내릴 때 예전부터 이렇게 징 신발을 신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증거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 우임금도 당시에 그 산을 오르락내리락 할 때는 바로 이 징박은 신발을 썼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순에 대해서 다시 218쪽으로 갑니다. 자, 순이라고 하는 건 아까 뻘썰매가 되겠죠. 뻘썰매인 순은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은 취라고 썼고, 그다음 나무 목자는 취를 썼고, 한서에서 보면은 나무 목자 뺀, 그죠? 취를 썼는데, 사마천의 사기는 어쩌면 하거서라 그래가지고 자 우리가 이제 그 물을 다스리고 물에다가 뭐 교량 넣고 하는 것과 관련된 것에 설명하는 데 나오는데요. 교라고 썼고 그러니까 아니 여기 교가 아니라 이거 취인데 나무 목자를 쓴 것은 교라고 읽고 썰매 취자가 쓰고 여기선 덧신 개념으로 해서 취라 제가 진흙 위를 다닐 때 산 위에서 덧신 신을 때는 교라고 읽는다라고 하면 뭐 거기 발음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거기 보면은 사마천 사기에 보면은 특히 하나라 본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라 본기니까 하우시 관련된 내용이 제일 먼저 나오겠죠. 뭐라고 사마천은 쓰느냐면은 육지에서는 승거하고 그죠 수레를 타고 다니고 승선하고 물에서는 배를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 승교 여기서는 뻘에서는 승교가 되니까 그 덧신
덧신보다 이거 정확한 뻘썰매가 될 텐데요. 그죠? 어쨌든 뭐 여기서는 진흙위를 다닐 때 신 위에다가 별도로 이제 아마 남학신 같은 종류를 신는 모양인데요. 그때는 교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산에 다닐 때는 류자, 승류자인가요? 그거? 저기 저걸로 돼 있나, 여기는? 덧신국자, 저기 뭐야, 그, 연자로 돼 있죠. 옆에 있는 글자가. 덧신국자. 산에서는 어제든 국을 심는다라고 하였고, 그 학어서에 보면은 하서에 우억 홍수 13년에 우가 홍수를 다스린 지, 그죠? 13년 만에 홍수를 눌렀고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 이제 횟수는 우리가 보는 거하고 좀 다르죠. 앞에서 그 우임금의 아버지가 9년 동안 홍수를 다스리다가 못하고 쫓겨났고 그 뒤를 이어서 누구냐면은 그 아들이 홍수를 다스린 데가 8년 만에 다스렸다 그랬으니까 실질적으로 17년이고, 그러니까 이 지금 사마천은 13년이 어디서 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중간에 13년 만에 이제 비로소 물기를 잡았다 이렇게도 봐야 되는지, 이거는 조금 이제 그 의구심은 남는 거고요. 어쨌든 홍수를 다 완수한 것은 17년이고, 그러니까 홍수가 나고 나서 13년 만에 이제 비로소 이제 제압하기 시작했다라고 보면은 뭐 이상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문장을 보면은 그 사이에 그저 과가 불입문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년 동안에 그저 집안을 지나가면서 집 앞을 지나면서도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했고, 근데 어쨌든 요 13년은 의구심이 가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맹자 같은 경우도 우가 그 8년 동안 치수 사업을 하는데 그저 3번 집 앞을 지나가는 일이 있었는데 한 번도 들어가지 아니했다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아마 사마천의 이 내용은 앞에 13년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보면 육행 그저 제거하고 수행 제주하고 이행 그 다음에 도취하고 산행 즉 교라 하면서 쓴 단어들은 조금씩 달라요. 그 다음에 한서의 구역지에 보면은 역시 취라고 썼는데 그 하서에서는 우인 홍수 13년에 자 우가 그 치수를 할 때에 치수 사업을 할 때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과가 불입문하고 그 다음에 육행 제거하고 수행 승주하고 이행 승취하고 산행즉 국이라 그래서 그때 탔던 그 뭐예요 그 도구들은 조금씩 다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채침은 두 가지를 아마 다 써서 이 그 표현을 한 듯 싶습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채침이 쓴 뻘에서는 뻘썰매, 그 다음에 산에서는 징박은 신발, 이게 아마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그래서 하였는데 특히 류 같은 거는 류라고 하는 징박은 신발은 사기에 그 전에 한서에 그 취라고 하였으니 그 취라고 하는 것 취 또는 그 교라고 하는 것이 되나요? 교라고 하는 것은 원래 지금 그러니까 덧신 개념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이 판 위지하여 판때기로 만들어서 기상여키니 그 모양이 키와 같으니 다시 말해서 이 219쪽에 있는 바로 뻘썰매 모양이 딱 맞죠. 뻘썰매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키와 같으니 척행 이상이라 그러니까 진흙 위를 다닐 수 있는 것이라. 그 다음에 류라고 하는 것은 사기의 작교라라고 했고 한서에서는 국이라고 하였으니 다 이거는 뭐냐면 이 철 위지하여 그러니까 쇠로 만들어서 기형사추하니 그 쇠로 만들었는데 그 모양이 마치 송곳과 같으니 장반촌 길이가 반촌인 것을 시지 이하여 신발 아래에다가 쭉 박아서 이 상산 불 찾을려라. 다시 말해 산을 오를 때에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한 것이라. 개우 치수지 시에 대개가 우가 치수를 할 때 승차 사제하여 이 네 가지 것을 타고서
이 발리 산천하고 산천을 돌아다녔고 천행 험저자라. 저 험저라고 하는 것은 물로에서 가로막힌 곳을 그 다녔던 것이라 라고 표현한 내용입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자, 그래서 여승사자하여 내가 네 가지 탈 것을 타고서 수산 간목하고 그러면서 자, 이제 먼저 산을 쭉 다니면서 왜냐면 산은 제일 높은 곳이니까 일단 물길 내기가 좋죠. 아래 지역은 워낙이나 물이 다 잠겨져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저 위에서부터 이제 일단 작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산을 따라서 물을 나무를 자르고 그리고 기자죠. 익으로 그다음에 익과 함께 그리고 익과 함께 선식하며 저 주라고 하는 것은 준다. 여기서는 원래는 아랠주가 되는데요. 그 던진다 이런 뜻입니다.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 지금 먼저 이 산을 통해서 쭉 그 물길부터 먼저 낸 것은 길부터 먼저 낸 까닭은 많은 백성들이 아래에 있으면은 물에 잠겨서 살 수가 없죠. 다 죽으니까 전부 다 되면 최고로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산꼭대기로 올라가거나 그 나무 위로 올라가죠. 나무 위에다가 마치 새가 둥지를 틀듯이 틀고 임시로 피해서 그렇게 사는데 그럼 당장 먹을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백성들 굶어 죽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 산꼭대기에서 나무 위에서 우리가 불 떼서 밥을 지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날고기들이죠. 그러니까 선식이니까 저 날고기들, 날 음식들을 던져 올렸다 이 소리예요. 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한테 제사를 올린다라고 할 때 이 주자를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 따라서 배 타고 이제 쭉 가거나 하면서 계속 저 위쪽으로 던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 다 빠질 때까지 일단 이것으로 연명하시오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 동원해서 주 선식하며 자, 그렇게 일단 먹는 문제 먼저 일단은 아쉬운 대로 이렇게 해서 일단 좀 해결 좀 해주고 그리고 여결구천하여 내가 9도랑을 그저 9천을 다 따서 그저 터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주 개념이니까 두루두루 동서남북 사방 팔방으로 해서 가운데 있는 바로 이제 임금님에 있는 그 도읍지까지 해서 다 이제 구천을 사방팔방으로 구천을 타서 그 다음에 거사해하여 전부 다가 사해로 다 빼냈다라는 거죠. 물마이 공사를 하지 않고 물을 전부 다 저 사방에 동서남북에 바다로 다 빼며 그 다음에 견회하여 저 물길을 터서 저 물도랑으로 물길을 터서 그 다음에 그러면 밭도랑이죠. 밭전자가 있으니까 밭도랑 밭으로 연결된 그죠. 제일 개인의 요즘에 지금 어디냐 논에다가 물 대죠. 그러니까 각각 개개인의 논이라라고 하는 거 논밭이라라고 하는 것은 견이 되고요. 그 다음에 회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의 그 논으로 물대기 위해서 일단 만든 조금 더 큰 도랑이 있죠. 큰 도랑이 그 다음에 회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밭도랑 일단 봇도랑 이렇게 표현했는데 밭도랑 봇도랑을 모두가 깊게 파서 준이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농지가 전부 다 물에 잠겼죠. 그러니까 도랑을 깊게 파가지고 밭 위에 논 위로 물 돼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빠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파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거천하고 이렇게 되죠. 먼저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내로 이제 빼내고 그래서 그 내를 빼고 그래서 먼저 저 아래쪽에 있는 바닷길부터 이렇게 먼저 열어놓고 그리고 이제 사이로 다 빠지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농지 쪽으로 돼 있는 것들 이렇게 해서 다 해서 천으로 해서 그럼 내 천은 어디로 가요? 바다로 이렇게 빠져 강으로 해서 바다로 우리가 물이라고 할 때 물은 내천이라고 해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인데 제일 작은 물이 요 물이죠. 신의 계자 물이 자 작을 손톱 조에다가 손톱 조그마한 물의 그 근원이라고 하는 거 우리 우통수라라고도 우통수인가요? 어딘가요? 한강의 근원이 검룡소? 검룡소라고 그랬죠. 원래 우통수에 들어가 보니까 더 위에 더 있더라.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쫄쫄쫄쫄 손톱만큼 흐르는 물이 작을 요자 조금 더 커지고 그러니까 계곡 조금 더 커진 것이 이제 산에 있는 계곡물이 되겠죠.
이것이 흘러 어디로 가느냐면은 강으로 가는 거죠. 강으로 가고, 자, 가히 물이라 할 만하다라고 하는 거. 하수, 아니면 강은 상류와 하류죠. 다시 말해, 저 윗물과 아랫물을 이어주는 거니까, 그 어디까지 가냐면 바다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흔히 요런 식으로 되니까 먼저 바닷길로 나가 있는 물 먼저 빼고, 그리고 이제 요 사이가 뭐냐면은 우리가 농지들이 있는 곳이니까, 농지들에 있는, 그 다음에 이 그죠? 각자 그 논이나 밭에 있는 이 견이라고 하는 것, 견하고, 그 다음에 또 요 사이로 또 들어가도록 만드는 것이 그 회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것들을 그 사이를 깊이 파가지고 일단 물 위에 있는 것들 쫙 다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빠지게 만들고, 자, 이건 누구의 도움으로 했느냐면은 잇과 함께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직으로, 그리고 이제 직과 함께, 원래는 직과 함께 하면 직으로 하여금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직으로 하여금, 앞에는 익으로 하여금 이제 물고 이렇게 다 해서 이제 파도록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직으로 하여금 이제 아까 이렇게 해서 뭐예요? 거천에서 봇도랑하고 이 도랑들 다 빼냈으니까 농지가 드러났죠. 농지가 드러나니까 일단 아쉬운 대로 먼저 뭐냐면 씨를 뿌리게 파종하게 하는 겁니다. 아무 때나 파종하는 게 아니라 봄이 되었을 때 이렇게 되겠죠. 봄이 되었을 때 파종하여서, 그 다음에 주서 간식, 간 어려워 간자죠. 간식 선식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동안에 여기 항상 보면은 주의 깊게 이렇게 보셔야 될 내용이, 치수 사업을 하는 목적이라는 게 결국은 무슨 정치? 의민 정치죠. 먹고 사는 문제죠.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 급선무가 되기 때문에 얼른 물길부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 먼저 먹을 거리, 일단은 처음에는 선식이죠. 서선식. 거의다가 다 그냥 그죠. 일단 날 음식들 던져주고, 그리고 이제 막 급한 대로 이제 어쨌든 농지 조금 이렇게 해서 정리해가지고 봄이 돼서 파종해가지고 서간식이니까요. 어렵게 농사지은 음식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렵게 농사지은 음식들과 이게 가지고 다 충당이 안 되니까 역시 또 뭐예요? 선식이죠. 역시 또 나름식들. 그러니까 어렵게 농사지었다라고 하는 어쨌든 곡식입니다. 왜냐하면 선식이다 그러면은 대체로 이제 고기들이 될 것이고 날고기들이 되고, 간식이라 그러면 어렵게 농사지은 알곡들, 그죠? 탄수화물이 되겠죠. 요것들을 다시 또 던져주고 올려주고라고 하는 거, 이렇게 나무 위로 산 위로 해서 올려주고, 그 다음에 무천유무하여, 힘쓸 무자죠. 그 다음에 힘써서 어떻게 되냐면 유무, 없는 데에다가, 그죠? 있는 것을 저 없는 쪽으로 옮겨주며, 그러니까 이쪽이 조금 여유롭다 그러면 아예 없는 쪽으로 이렇게 계속 음식들을 옮겨주면서 화거하니 하에서 거쳐, 그죠? 하여금 화거라고 하는 것,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화거를 있는 곳으로 해서 하여튼 다 살도록, 하여금 그렇게 화라고 하는 건 그렇게 해서 이 화가 어렵게 살고 해서 마침내 그 살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쪽이 변이 되고 그 다음에 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생식을 주어서 이 날생 살아가는 것이 되고, 이때 마침내 그 거처를 다 이루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니까 마침내 백성들로 하여금 거처를 안정시켰으니, 그죠? 삶의 터전을 안정시켰으니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 좋을 겁니다. 화거 뒤에도 화거에 대해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뒤에다 거의 뭐 내용상으로는 거처를 안정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이따 222쪽에 채층 같은 경우에는 화거에 대해서 위에서부터 첫 번째 문단에 두 번째 줄에 보면은 교역 변화 이 기소, 그러니까 222쪽에 첫 번째 문단, 그죠? 주석 첫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자, 교역 변화 기소 거적지 화야라. 그래서 서로 간에 그 교역하여서, 그죠? 교역하고 바꾸어 가지고 뭐를 기소 거적이니까 그 쌓아둔 재화들을
서로 간에 교역하였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보다도 다시 돌아가서 217쪽에 보면은 어쨌든 있는 것을 없는 쪽으로 옮겨 줘 가지고 화거하니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거처를 안정시켰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이겠네요. 거처를 안정시켰으니 제가 그 밑에 해석해 놓은 거는 그냥 채침의 주석에 의거해서 해석을 한 건데 정확하게는 거처를 안정시켰으니 자 증민이 내 입하여 그래서 묻 백성들이 이에 입이라면 나달 입자니까 알곡식을 먹고서 먹으며 만방이 장리하나이다. 이제 비로소 백성들이 알곡식을 먹고 그래서 만방이 비로 다스려졌나이다. 이렇게 되죠. 만방이 다스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표현하자면은 자, 이 민생의 정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민생이라는 거죠. 백성들의 삶이 되고 백성들의 먹는 문제, 그 다음에 거처하는 것,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의식주 문제 해결이 정사의 가장 급선무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요왈 그랬더니 유라 사여의 창언하노라 그러면서 고요가 그 말을 듣고서는 아 그렇구나. 그대의 아름다운 말을 그저 여창언 그대의 아름다운 말을 사 본받도록 하겠노라 이렇게 되죠. 본받도록 하고 그걸 법으로 삼겠다 그랬으니까 법으로 삼을 말의 가장 핵심은 바로 위정자의 가장 급선무는 뭐다? 네, 민생이고 그래서 그게 바로 농사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급선무 맹자도 이 내용을 강조를 합니다. 자, 위정자의 가장 급선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백성들의 농사일입니다. 이거보다도 더 급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한 내용이었죠. 춘추시대 당시에 그 각 제후들이 오로지 뭐예요? 전쟁을 통해서 영토 확장에다 혈안이 되니까 그보다도 위정자의 가장 급선무, 정치의 가장 급선무는 바로 민생, 바로 농사일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듭거듭 지금 그 우가 강조한 내용이 지금 온통 다 물에 잠겼을 때는 어쨌든 길을 뚫어 가지고서는 백성들 생식이라도 그저 생고기라도 먹을 수 있도록 일단 던져주고 그리고 이제 조금 안정화되면서 농지 조금 확보되는 대로 그 다음에 거기서 씨앗 파종해 가지고 어렵게 조금씩이라도 이 알곡식들 나눠 먹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관련된 주석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8쪽의 맨 위에 보면은 앞에서 이제 무무란다. 자자라고 하는 것은 멸역 불태지위라 그래서 힘써서 게으르지 않는 것을 이름이라 그랬고 이 내용 전반적인 것은 지금 여기다 설명해 놔그죠. 제2 고요 기진 진 안민지 모할세 그러니까 고요가 아니 순임금이 앞에서 고요가 사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아는 데 있습니다. 정치라는 것. 그리고 사람을 아는 것이고 백성들을 안정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러한 계책을 그 징계할 때에 그저 펼쳐서 경계시킬 때에 요 내용은 고요모포 표 2장에 있죠. 207쪽에 있을 겁니다. 그때 보면서 그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제 지인하고 제 안민입니다. 그러면서 지인즉 사람을 알면 뭐가 되고 철인이라 라고 했죠. 그 다음에 안민즉 그저 해인이라 그저 안민 백성들을 안정시키는 것은 바로 은혜로운 사람입니다. 은혜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인과 안민의 계책을 징계할 때 징계했기 때문에 인호우하여 그걸로 인하여서 우를 불러서 진기언하시니 하여금 그 말을 그대가 그러면은 안민의 일이 무엇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쭉 펼치도록 하였으니 그리고 그대가 아는 지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대의 밝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럼 지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가 치수사업을 할 때 누구와 누구를 동원했다 익과 직을 동원한 거죠. 다시 말해서 치수사업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빼기가 아니라 물빼기를 통해서 바로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었고 그때 살림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익이었죠. 그래서 이제 익을 동원해 가지고 먼저 산간으로 된 그 길들 먼저 확보를 하고 그래서 이제 먼저 백성들한테 이제 나름씩이라도 던져주게 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물이 빠지니까 자 농사의 귀신 누구예요? 농사의 신인 바로 직을, 그죠? 직을 동원해 가지고 농토 확보되는 대로 거기다 바로 파종해서 농사 짓도록 만들었으니 바로 지인이자 그것이 바로 안민의 계책이 되겠죠. 그래서 그 말을 하게 하였으니 우배이 탄미하여, 우가 절하고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자 이 그 탄식을 탄식했다. 우리가 그 탄미하면서 위 고요지 모지의니, 고요의 계책이 지극하다라고 일렀으니 갱하소원이리요, 내가 다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오직 저는 사일면면하여 날마다 힘쓰고 힘쓸 것을 생각하여서 이 무사공이라 하니라. 그저 일에 힘써서 그저 공을 이룰 뿐이라라고 하였느니라. 여차즉 상편 우 고요 단문자는, 그럼 이로 볼 때, 자 이것으로 볼 때 그 상편에서, 상편인 바로 대우모와 고요모의 그 단문이라고 하는 것은 개 상녀 언어 제순지 전야라. 대개가 서로 간에 전부 다가 제순, 다시 말해서 순임금의 앞에서 서로 간에 더불어 말한 것이니라. 여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거라고 이제 고요가 물었죠. 고요 문기 무무자 여하라. 고요가 그 힘쓰고 힘쓴 것이 어떠한 것인고라고를 물은 것이라. 그래서 우가 왕자의 홍수 범람하여 상만 우천하여 호호성대하여 포산 상능하여 하민 혼무, 그 다음에 점익하여 고너 수제 여차지 심야라. 그래서 우가 말하기를 예전에 지난번에 홍수가 범람하여서 위로는 하늘을 삼킬 듯이 하였고, 그 다음에 넘실넘실 그 세력이 성대하여서 산을 삼키고, 그 다음에 구릉을 넘어서 아래 백성들이 어지럽게 그 다음에 다 물에 빠져서 수제의 고난이 이와 같이 심하다라고 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어디 앞에 내용을 채침이 자세하게 설명했고, 그 다음 내용은 아까 봤고 220쪽에 나오는 내용들, 앞에 이제 수산간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순이고, 따라서 그러니까 산을 수산이니까 산을 따라서 우리가 주역의 택례 쑥괴가 되죠. 간이라고 하는 것은 깎아내미라. 춘추 좌전에 보면, 춘추 좌전 이게 양공 25년 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거기다 보면은 정인 목간이라 하니, 그러니까 우물을 메우고 나무를 잘라낸다라고 하였으니, 그때 볼 때 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목지의요, 나무를 잘라낸다는 뜻이라. 개 수용 불설하여, 대개가 물이 용솟음 치면서, 홍수가 막 갑자기 물이 확 치면은 아래에서 위로, 다시 말해서 아래 저 내로에서 강으로 흘러가야 되는 물들이 거꾸로 역류하는 거죠. 역류하는 현상을 용이라 표현합니다. 요즘에 도의지에서는 확실하게 용하죠. 하수구 막혀버리니까 위로 그냥 용출하는 거니까. 그래서 물이 역류하면서 불설이니까 아래로 빠지지 아니하여서 범난 미만하여, 넘쳐서 그죠? 넘치고 가득 차서 지지평자는, 그죠? 땅의 그 평평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 물이 아님이 없느니라. 전부 다 물과 같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크다라고 표현할 때 땅 위에서 큰 것은 뭐라고 표현해요? 홍이라 표현하죠. 홍. 모든 물이, 사방팔방의 물이 다 하나로 합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을 넓고 크다라고 표현할 때 뭐라고 했어요? 홍황이라고 해서 홍자 쓴 거가 바로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하늘은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보고 있는 땅만을 가지고 표현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땅이 제일 넓게 보일 때, 온통 물천지가 됐을 때, 그죠? 물천지가 되면 어쨌든 빛 받아서 물들이 반짝반짝 하잖아요. 하늘에 무수히 많은 밤하늘에 저 별들 반짝반짝 하는 것이 말이
마치 큰 물 져가지고 반짝반짝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하늘을 바로 뭐냐 홍이라 표현하죠. 그리고 그 유별나게 많은 것들을 뭐라고 한다? 은하수라 한다. 이렇게 해서 그죠? 마치 은조각이 마치 물이 된 것처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근데 정작 그 물이 가득 찬 거는 같은데 지구 땅에는 나무도 있고 뭐도 있고 짐승도 있고 하지만은 하늘은 뭐예요? 아예 큰 물 져서 아무것도 없죠. 싹 쓸어내. 그래서 홍황이라라고 해서 크고 거칠다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평평함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아닌 것이 없느니라. 온통 다. 그래서 우리가 고르게 한다라고 할 때 만들어낸 기계가 뭐예요? 수증기죠. 수증기로 해서 평평한 거 이렇게 잴 때 수증기로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겁니다. 기가견자 산이라. 그리고 그 가에 볼 수 있는 것은 산뿐이라. 그러므로 필 순산벌목하여 반드시 꼭 산을 따라서 나무를 베면서 통폐장하고 그 가리워지고 막힌 것들을 통하게 하고 도로 이후에 그리고 도로를 연 뒤에 어쨌든 도로를 내고 난 뒤에 수공가응예라. 그래서 물공사를 일으켰다. 이거보다도 조금 더죠. 여기는 먼저 물공사라기보다도 먼저 뭐예요? 요에 앞서서 백성들에게 먼저 먹을 것을 그저 갖다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야 되겠죠. 물공사 전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백성들 굶어 죽지 않게 만들어 놔야 되고 어차피 그 백성들의 힘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수공해야 되는 거죠. 물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도 지금 채침에 하나 가장 중요한 걸 빼먹은 내용이에요. 주라고 하는 것은 올리는 것이고 혈시괄 선이니 수토 미평하여 아직 물과 땅이 고루어지지 못하여서 민미 입식일세 백성들이 아직 알곡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여익으로 진중 조수어별지 유고민하여 자 이과 함께 저 백성들 무리들에게 조수와 그 다음에 어별의 고기들을 백성들에게 올려서 사식이 충포해라 하여금 자 먹고서 배를 채우게 하였느니라. 뭐 배부른 게 한다보다도 배를 채우게 하였다라고 하는 정도로만 표현해야 되겠죠. 배부르게 먹었다라고 하는 표현도 맞지는 않죠. 일단 요기하게 하고 그저 허기 정도는 면하게 하고 그래서 그 백성들의 힘을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평수토 작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나온 구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주의 천이라 그 9주에 있는 대표적인 냇물들을 가지고 표현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거라고 하는 것 저 어디냐면은 거사의 거천 앞에서 그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어디 이르게 한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준견해라고 할 때 준은 깊이 파는 것이고 깊음이라. 줄에 보면은 일묘지 간에 이 묘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동국 정운으로 표현하자면 그냥 묘라고 발음을 합니다. 중국 발음으로는 정식 발음은 무인데요. 우리는 그냥 맴묘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발음으로 묘라고 읽고요. 근데 우리말로 묘라고 쳐서 이렇게 못 찾아요. 그러니까 무라는 발음도 같이 알아두세요. 우리는 본래 묘라고 읽고. 근데 그 은혜본의 그 발음을 보니까 모로 돼 있는데 뭐가 묘 정확하게 묘. 우리 묘가 묘. 왜냐면 우리 몇 묘냐 그 이랑 몇 묘 하잖아요. 그죠? 묘로 해. 본래 옛날 어르신들 쭉 공부해 오신 분들 전부 다 묘라고 읽습니다. 묘라고 응, 있습니다. 묘라. 그럼 그 모라 돼 있는 거는 표기 묘. 잘못입니다. 그럴 것 같은데 언해본 어디요? 다른 것들? 그 한민문화사 그거 혹시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묘라고 읽습니다. 이거는 또 부러뜨려. 그래서 우리는 묘라고 읽고, 근데 요즘에 묘라고 다 몰라요. 이제 다들 주로 강의자전 위주로 해가지고 조금 공부한 사람들은 강의자전 발음 따라가고 동국 발음은 다 없어집니다. 대표적인 게 옛날에 되게 땅 넓이 단위로 예. 도로는 30평, 단도는 300평, 일정은 3,000평 있었거든요. 예. 그 정반 묘, 몇 정보, 그죠? 네. 정, 일정부는 3,000평. 예, 정보가 일단부는 300평, 단보, 일부는 30평인데 3,000평이죠. 예, 3,000평, 300평, 300평, 요 알아두세요. 30평. 묘, 네. 그죠? 묘는 30평.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시골 원래 이 말을 써요. 쓰는데
요즘 배웠다는 사람들은 뭐냐 읽을 줄은 몰라요. 그냥 전부 다 중국 발음을 해서 무하고 대표적인 게 그거죠. 그 뭐였죠? 편안하다. 편안할 유. 요거 편안할 유입니다. 이게 편안할 유. 편안할 유자는 이게 우리 옛날 전부 다 우리는 시에다가 편안하면 전부 다 유유유유 이렇게 되는데 어느 날 이 글자를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뭐라고 표현하느냐? 잊어버리고 보면 강의자들 되면 편안하다 아니면 끈 이게 끈 숫자거든요. 왜냐면 그 수레 탈 때 막 흔들흔들 하니까 우리가 차 탈 때나 마찬가지죠. 실로 만들어서 자 이 계집여라고 하는 건 둥글게 이렇게 만드는 끈이에요. 그걸 우리가 잡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끈이라고 할 때는 끈수가 되고 그 여기에서 이제 끈으로 잡으니까 이거 마음이 안정되잖아요. 그래서 안정되다 그럴 때는 유라고 읽는데 강의자전에는 뜻이 뭐라고 되냐면은 수라고 돼 있습니다. 그게 편안하다라는 것도 그리고 이게 이제 그야말로 이제 언해본이라고 하는 천자문에서도 천자문에 유가 나오잖아요. 그전 거에는 제가 나중에 저도 천자문 책을 딱 쓰기 직전에 입수한 게 잘못이죠. 강의자전을 그때 막 새로 개정판이 하나 나와가지고 그때 막 샀었거든요. 보니까 편안하다는 게 수로 돼 있어요. 우리 선생님한테 배울 때는 유로, 어른들은 전부 다 유라고 읽었거든요. 이걸 어떡할까 하다가 내가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조금 잘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야 강의자전에 그러더라 해서 했죠. 그야말로 옛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옛날 그 시골 사람들 이런 식으로만 인식을 해서 해놓고 나서 그게 얼마나 부담스러웠던지 제가 계속 찾아봤습니다. 그 천자문 옛 조선에서 나왔던 책들 단국대학에서 나온 천자문 책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18세기 강의자전이 나오고 난 뒤에 아마 강의자전을 입수해서 쓴 우리 한국의 또 조선의 지식인도 그걸 보고서는 뭐냐 두 가지 음을 거기다 다 달아놨어요. 뭐 끈수, 편안할 유 뭐 해가면서 그때부터 두 가지 발음이 다 나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그 일제 거치면서 전통이 완전히 단절되죠. 그리고 이제 후대 옛날 그 이 유학경전을 가르치는 분들은 거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른바 서양 교육 못 받았고, 그죠? 전통적 교육을 받으셨던 분들은 계속 유라고만 발음하니 이거 조금 서양 교육 받았다는 자들이 좀 오만무쌍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무시하고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 제가 잘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시 해놨는데 이게 여러 곳에서 발음됩니다. 어디 대표적인 거 하나가 어쨌든 그동안에 이 좀 배웠다는 자들 때문에 전부 다 수수로 발음되다가 하나가 발견이 됐습니다. 저 우리 노원구 쪽에서 의정부로 넘어가다 보면 박세당 그 사당이 있거든요. 박세당 사당의 그 박씨 집안 유빈 박씨 중에 하나가 정조의 후궁으로 들어갔었죠. 그러다 죽고 난 뒤에 유빈으로 승격이 됩니다. 그때 이쪽 사람들도 제사를 지내는데 뭐라고 하냐 자기들도 못 읽어 그냥 수빈박씨 하다가 이게 조선 왕조에서 제문이 발견이 된 거예요. 발견되고 난 뒤에 거기 분명하게 뭐라고 하냐 유로 발음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 왕조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외에 여기서도 유로 바꿔놓고요. 그런데 여전히 바뀌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몇 곳이 있어요. 저 동구릉에 가면은 저기 누구죠? 저기 헌종천에 그 죽은 세자 하나 있죠. 여기 효명세자. 효명세자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왕으로 추존이 되잖아요. 그래서 능을 만들 때 뭐라 하냐면 요렇게 해서 유릉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무지한 후손들은 지금 뭐라고 있느냐 수릉수릉 그러고 있습니다. 이거 고치라 그랬더니 걔네들은 이건 정식으로 공무 띄워서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고 있죠. 더 하나 가관은 어떻게 되느냐 경복궁에 가보면은 건천궁을 새로 복원을 했죠. 복원을 하고 건천궁 관련된 그 연역을 누구한테 정리하게 했느냐면은 그때 장관이 그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 장관 하실 때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복원하고 연역 정리를 누구한테 저기를 줬느냐면 연대 철학과 쪽으로 준 것 같아요. 철학과 쪽에 그 교수님을 필두로 해서 만들으신 분들이 여전히 거기에도 유복헌인가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게 유복헌인데요. 유복헌 해놓고선 여기다 뭐라고 표현했느냐? 요런 내용까지 썼어요. 이거에 대한 발음이 유도 있고 수도 있지만은 현대, 현대라고 했던가?
뭐를 따라서 그냥 우리는 그냥 수라한다. 이렇게까지 써놨습니다. 전통도 무시 차라리 그냥 강의자전을 따라서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자 유빈박씨라는 이 어디죠 왕실의 이 문헌이 있기 때문에 이건 유라고 읽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 효명세자 같은 경우는 대단히 억울할 겁니다. 만약에 그 들을 수만 있다면 아 내 무덤을 저것들이 말이야 수룽수룽하니 나는 유릉인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발음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조금 고쳐야 되지 아니할까라고 봅니다. 제문이 다 한자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제문이 있고 이게 여성일 때는 한글까지 옆에서 써요. 원해복 그래서 어마어마한 저기 자료예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여러분 공부하신 분들이 좀 널리 좀 알려주시는 게 좋겠고 아까 묘 같은 경우도 우리 같은 경우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지만은 정보, 단보, 묘라고 하는 것에 3,000평, 300평, 30평 할 때 분명히 묘라고 발음했다는 것 보시고요. 그래서 견회지 간에 그래서 그 일묘지 간에 광척 심척 그러니까 넓이는 한자요 깊이는 한자인 것을 뭐라고 한다? 견이라 하고 그냥 쓰는 게 아니죠. 그래서 견이라 그럴 때는 깊이 넓이 한자 깊이 한자의 물길이고 그 일동지 간에 그럼 일동이라고 할 때는 얼마가 되냐면 사방 백리를 얘기합니다. 사방 백리 사이에는 그럼 어떻게 되냐? 광이심 넓이 20자가 되죠. 그 다음에 깊이 20자. 그 다음에 심이라고 심이나 인이라고 할 때요. 그 넓이를 표현할 때는 심이라 표현합니다. 깊이를 표현할 때는 인이라 표현해요. 그러니까 깊이 그럼 높이도 인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담 높이가 몇 길이라라고 할 때 그때 길 인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가 자 20자 이렇게 되는데 아니 1심이다면 참 8자가 되죠. 8자니까 16자니까 2심 16자에다가 그 두 길 그러니까 20자가 되죠. 20자가 바로 회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견과 회 사이에 그러면 그 사이를 또 이어주는 물길이 있겠죠. 그에는 수가 있고 구가 있고 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수라고 하는 것이 조금 작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것이 뭐가 돼요? 구가 되죠. 그럼 구라고 하는 글자도 잘 보세요. 이때 그 정자가 있죠.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이 정으로 이루어진 논 사이로 밭 사이로 그 흐르는 물이 되는데 거기에 거듭 제자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저기보다는 혁보다는 조금 더 크고 수보다는 좀 작고 이런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혈맥처럼 뻗어가는 것이 바로 이제 혈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한 그림이 아래 그림입니다. 글자에다가 다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제가 왜 작은 자가 하나 안 보이는데 그래서 일동 그 다음에 일성 개념으로 해서 제 밑에다가 쭉 정리 다 해놨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고 자 혁이 있으니 개 통전 간수도하여 다 바로 이 전을 다 통하면서 그 사이사이로 바로 물길이 있으니 그죠? 물길이 있으니 있고 그 다음에 이소주대라 그래서 작은 것으로서 큰 쪽으로 물을 대게 하였으니 언견회의 불급 수구혁자는 그런데 여기서 견회만을 말하고 수와 구와 혁까지 이르지 아니한 것은 굳이 뭐 작은 거 들을 필요가 없죠. 조금 더 큰 거 들으면 나머지 해결되는 거니까. 그래서 작은 것을 들어서 그죠? 작은 것과 큰 것을만을 들어서 이포기여라 그 나머지를 다 포괄함이라. 선결 구천지 수하여 먼저 구천의 물길을 터서 사 각통후 해하고 하여금 각각 저 바다로 통하게 하고 그 다음에 차, 준, 견회지 수하여 그리고 견회의 물들을 깊게 파서 사 각통 우천이라 그래서 각각은 다 또 냇물로 흘러가게 한 것이라. 옛날에 오로지 삽하고 곡괭이 하나 갖고 그죠? 이 어마어마한 사업을 했다는 게 정말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러니까 앞에서 어쨌든 백성들이 어쨌든 그 일꾼들이 돼야 되고 어쨌든 사람들은 또 먹고도 살아야 되고 하니까
아까 그 수산 간목의 첫 번째 목적은 일단은 백성들 살리고 먹여야 되고, 그래야 이제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또 그다음에 물공사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나머지 뭐 일성지전이라고 일동지전 내용은 한번 보시고요. 보습 폭하고도 다 관계가 되니까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맥구는 어디로 들어가고 하는 거, 구수입 1구하고 그저 아홉도랑이 1구로 들어가고 맨 221쪽 아래, 그 다음에 99가 1혁이라, 이걸로 보자면은 수가 구하고 9가 1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아까 반대가 되나요? 혁이 크고 9가 그 다음이고 수가 제일 작은 건가요? 그렇게 되네요. 반대로 다시 그 맨 밑에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221쪽에 제일 아래 보면 구수는 입 1구하고 1구로 들어가고 9가 1혁으로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그 위에 있는 주석에서 두 번째 줄 끝에 보면은 유수, 유구, 유혁이라 그랬으니까 순서가 작은 데서 큰 데로 이렇게 보셔야 되겠네요. 수에서 아주 제일 작은 수, 그 다음에 구, 그 다음에 혁, 이렇게 해서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나머지는 보시고 좀 쉬었다가 그 다음 하겠습니다.